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벤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맑고 무더운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0도가량의 일교차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5월 31일 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 등급 검사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위생검사에서 A등급을 받으면 1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업주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등급제가 시행된 뒤 거의 모든 한식당이 한 차례 이상 위생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현재 보건국 웹사이트에 한식당으로 등록된 식당, 잔치집, 델리 등 총 226곳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은 업소는 209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고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동안 2,746개에 달하는 업체가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배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불법에 드러난 업체에 부과된 추징금만 4,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도로 파톨 보수 늑장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2011년 2월 사이 파톨 보수에 평균 5.8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4.3일에서 35%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늑장 대응은 뉴욕시가 지난 겨울 10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도로 보수 작업 담당 직원 555명으로 하여금 5일 동안 무급휴가를 쓰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 인도와 중국계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0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버겐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인도계는 24,973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39.8%, 1990년과 비교해서는 155%가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계 역시 17,236명으로 2000년 대비 28.9%나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버겐 카운티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합니다. 현재 버겐 카운티 최다 소수 민족은 한인으로서 56,773명을 기록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입 검정고시와 유사한 미국의 고졸학력 인증시험인 GED를 뉴욕에서 한국어로 치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마냥 잠자고 있어 한인사회 차원의 법안 제정 촉구운동 전개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영어와 서바나어, 불어 등 3개 국어로 치를 수 있는 GED 시험을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브라이언 카바나 주 하원의원과 다니엘 스쿼드론 주 상원의원이 올 초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히 GED 시험뿐 아니라 시험 준비 교재도 한국어와 중국어로 함께 제작해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를 최대한 돕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올해 1월 주 상원에 이어 3월에 주 하원에 각각 상정된 후 아직까지 양원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뉴욕 일원의 낮 최고기온이 화씨 90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인근 해수욕장에서 본격적인 여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시민 6만여 명을 포함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인근 해변가에는 최소 20만 명이 주말 연휴 동안 발걸음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23일부터 공원과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한 데 이어 뉴욕 주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디너워치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와 맨하탄 리버뱅크 등 뉴욕주가 관리하는 해안가와 공원 및 골프 코스 등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김재권 미주 총연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28일 시카고에서 열린 제23차 정기총회 및 신임회장 선거에서 김 이사장은 516표를 취득해
상대 후보들로 나서서 이날 총 411표를 얻은 유진철 총련 부회장을 누르고 제24대 신임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날 당선증을 전달받은 김창희 신임회장은 7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이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27일 맨해튼에서 뉴욕 지역 한인단체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이 27일 맨해튼 강서회관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자료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LA와 워싱턴에 이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과 김정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혜성 국회의원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과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 뉴저지 한인의 이현택 회장, 뉴욕 한인의 민승기 이사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 10여 명, 그리고 주 뉴욕 총영사관 김영목 총영사와 준하경 부총영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대표단은 한인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편리하고 깨끗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 대폭 확대와 순회 투표를 검토해보겠다며 이를 충분히 논의해 7월 이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국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에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늦어도 7월 이전에는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약 300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법이 별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경 허정윤 경사가 27일 레이몬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으로부터 한인 여성 최초로 경위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경 허정윤 경사가 27일 레이몬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위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임명식은 맨해튼 뉴욕시 경찰청 본사 건물에서 1,500여 명의 경찰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이뤄졌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미국 안에 한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또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경찰을 잘 못 오시는 분들, 법이 까다로워서 경찰을 무서워서 잘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정윤 경사는 지난 98년 복무를 시작해 퀸즈 104경찰서와 시경 인력개발국, 퀸즈 111 경찰서를 거쳤으며 현재는 시경 감찰반에서 6년째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뉴욕시 5개부로 각 경찰서를 모두 관할하며 경찰의 각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미국에 온 지 올해로 25년이 된 허경희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시 경찰국 경위까지 진급한 유일한 경찰입니다. 한편 허정윤 경위의 딸 비앙카 모블리 양은 KBS의 인기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에 패널로 출연해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알러지 환자들의 평소 수준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러지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주일간 뉴욕 뉴저지 일원에 연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속되면서 알러지 환자들의 잔뜩 찌푸렸던 얼굴이 모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병원 전문의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급증했던 꽃가루 알러지 한인 환자들이
지난 1, 2주 사이에 3분의 2 수준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흡입하면서 이제 증상들이 많이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그 꽃가루를 다 씻어서 그 땅에 떨어뜨리게 하니까 대신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좀 줄었는데요. 팔른닷컴에 따르면 지난 12일 9.9에 달했던 꽃가루 위험 지수도 18일 1.0으로 급감했으며 현재는 양호한 수준 7.0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아직도 나무 꽃가루가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대개는 그 잔디에서 나오는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잔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한 6월 달에서 7월 초까지 갔을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을 흡수한 나무들이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또다시 꽃가루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알러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잔디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은 6월에서 7월 초까지 잔디를 깎을 때와 골프 필드에 나갈 때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미주 한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은 총 2만 1,338명으로 전년에 13,976명에 비해 무려 5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출한 1인당 평균 진료 비용도 156만 원 1,400달러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지출 전체 평균인 131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저렴한 의료 비용, 빠른 의료 서비스, 언어, 문화 동질성 높은 의료 수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인권 담당 특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앞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을 고려해 전용수를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석방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 것과 맞물려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시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현재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5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버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쿠포니닷컴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쿠포니닷컴이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코드 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포니닷컴으로 확인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미한인 장학기금은 한국 대학생으로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포사회 및 조국의 장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번 2011 재미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신청 지원서 제출 마감은 6월 15일까지며 일반 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으로 전문과정 및 예능계 장학생은 주미대사관 교육관실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 및 선발 요강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깍두기 30대입니다. 이 책은 낭만적 밥벌이, 독신남 이야기의 저자 조한웅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깍두기 30대들에게 보내는 찬란한 응원가입니다.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인생 점검 여행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단연코 여행 이야기는 아니며 30대 청춘의 치열하고 때로는 희화화된 기록들입니다. 저자는 20대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30대의 방황을 여행을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서블리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서블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리스에 내가 테넌트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렌트하는 장소 전체를 서블리스를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장소를 계속 쓰면서 장소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서블리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서블리스를 주는 사람을 서블레소 아니면 오버 테넌트라고 하고, 서블리스를 받는 사람을 서블레시 내지는 언더 테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서블리스 어그리먼트는 반드시 빌딩주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서블리스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빌딩주와의 본 리스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다면 이거 역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서블리스에 관계없이 원래 테넌트로 되어 있는 서블레소가 렌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